네, 반갑습니다. 국어영역 강사 김민수입니다. 2026학년도 대비 김민수 국어 한빛꽃 커리큘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력이랑 양력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영상으로 저를 처음 보시는 학부모님들께서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이제 좀 제가 제 수업에 대한 PR을 좀 준비해 봤고요. 네, 그래서 뭐 올해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작년 입시죠. 25년도 말고 24학년도에서 5년도 넘어오는 고 입시에서 사회학과 선배를 배출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선배들이 좀 많이 듣는 수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 6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1, 2학년들이 수강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유의미하게 보는 건 요 부분들이거든요. 요 부분들. 그래서 현실적으로 3년 전에 22년 11월에 제가 개강을 할 때 저도 이제 알고 있는 게 한빛고 같은 경우가 기존에 이 지역에 있었던 학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 수업이 그 당시에 느낄 때도 1순위 선택지가 아니라는 걸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다른 학원들을 많이 갔다가 이제 거쳐서 2번, 3번 선택지로 오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종강할 때까지 쭉 다니고 이런 경우가 좀 많았는데 이제 올해 25년 1년 진행하면서 좀 제가 차이점을 좀 느낀 게 이제 그때 1호들이 다른 학원 다니다가 여기 와서 종강 때까지 다니고 귀염둥이 자기네 집에 2호들 있죠. 동생들 한테 이제 추천을 조금 많이 해줘서 올해 1학년부터는 이제 그 2호들이 좀 많이 들어왔고요.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2호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들어왔고 그 친구들이랑 이제 1년을 좀 대비하면서 좀 유의미한 성과들을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실제로 이번 기말고사 딱 끝나고 났을 때는 점수 아이들한테 이제 받았을 때 좀 시험이 쉬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중간 때보다 점수가 좀 많이 오른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예를 들면 중간 전에 그러니까 1학기 끝나고 비재원생일 때 들어왔었는데 60점대로 들어왔다가 중간 때 87, 요번에 이제 100점 받은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시험지를 까보면 좀 어려웠던 느낌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전체적으로 같이 1년을 좀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제 91점 넘어가는 친구가 한 7명 정도 되고 저는 이제 이 수치를 제일 유의미하게 보는데 이제 점수대가 그러니까 저도 알거든요. 이 지역의 한빛고 국어학원 특징이 보통 뭐냐면 테스트 보고 잘하는 친구들 가려받는 거 저도 압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강사 입장에서 성과 내기 제일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할 것 같은 친구들 받아서 박스에 굴리면 점수가 좀 잘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저도 이제 테스트를 보고 있지만 올해도 테스트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거의 이제 100명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서 신규 레벨 테스트 보고 상담하고 어머니들 이제 선택하느라 막 고민하시는 시기이기 때문에 봤는데 아직까지 한빛고에서 제가 점수가 안 돼서 내 수업 못 들어 이렇게 한 친구는 없거든요. 제가 보통 보는 거는 지금 점수가 몇이든 간에 1번이 수업이 쉬운 편은 아니어서 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인가 그걸 이제 들어보고 판단하게 하고 두 번째 과제량이 좀 많은데 그걸 따라올 수 있는 학습 의지가 있는가를 이제 보통 상담을 했는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이제 그런 체제가 많거든요. 테스트 보고 잘한 친구 골라받아서.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그렇게 진행을 안 했고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해서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으면 이제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성적대가 좀 다양했어요. 잘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낮았던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 전체 반의 어떤 평균 점수대 자체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이게 유의미한 숫자라고 좀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 좀 진행이 되면서 또 올해 예비고1부터는 잘하는 친구들도 이제 많이 오고 해서 점점 선택지가 좀 올라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근시간 안에 동패 정도로 비슷한 느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좀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배들이 좀 증명하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고민이 조금 많은 게 이제 국어 성적을 어떻게 하면 올릴까 이런 부분들이긴 한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영상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원생, 비재원생 학부모님들도 보시겠지만 재원생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찍는 느낌이 좀 더 크거든요. 왜냐하면 애초에 저는 제 어떤 성격이나 성향 자체가 이제 굳이 남보다는 이제 내 사람한테 좀 잘하자는 주의고 저는 그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이 시기 자체가 어머님들께서 학원을 많이 알아보시고 여기저기 고민해 보시고 이제 여기저기를 좀 다녀보는 시기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시기에서 저를 1번으로 선택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좀 감사한 마음을 좀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1년을 해야 될까라는 그 책임감과 압박감이 요즘에 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갈아엎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녹아나 있는 어떤 커리큘럼 안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지금 시기 정도 됐을 때 이제 2주차 정도 수업했거든요. 그래서
보내주시는 재원생활부모님들 알겠지만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상담 전화를 어머님들께 지금 돌리고 있어요. 돌려갖고 어머님들께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 설명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과제 어떻게 해오고 있는지도 말씀 좀 드렸고 해서 이제 하루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계속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2주, 3주 안에 거의 다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려도 또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꼭 여쭤보거든요. 더 궁금하신 부분들 없으세요? 하면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또 이제 부담돼서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아이들 지금 이제 학원에 와서 좀 이제 어떻게 공부하고 있고, 제가 이제 아까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앞으로 1년을 좀 준비해 나갈지를 영상으로 어머님들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좀 준비한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좀 관심이 많은 게 요건데, 고민을 해봤을 때 사실 3개인 것 같아요. 수업, 좋은 수업과 자료,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자기주도학습과 관리, 그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정도가 될 텐데, 사실 이게 제가 첫 해 시작할 때, 옛날에 인강할 때도 그랬고 했던 건, 강사의 덕목은 남들이 못하는 좋은 수업 그리고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에 지금도 일부 유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부분적으로 좀 유의미한 게, 지금도 수업을 해보면 한 1등급, 2등급 이상 올라가는 친구들한테는 좋은 수업과 좋은 자료만 만들어줘도 이제 점수를 잘 내는데 꽤 유의미한 역할을 제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진행을 해보면 이제 대다수의 좀 더 많은 비중의 학생들은 이 부분이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자료를 주고 좋은 수업을 해줘도 복습을 조금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자기주도 학습이 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요즘에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어떻게 하면 이 학생을 좀 이제 동기부여를 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게 만들고, 그걸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국어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질의응답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질문 개수를 좀 늘려서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좀 많이 반영한 커리큘럼 안내가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간 강의 교환은요, 이제 수능 국어랑 내신 국어 2개인데,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방학 기간 동안에 항상 수능 국어 하고, 학기 중 들어가면 내신 국어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규는 그렇게 이제 퐁당퐁당으로 진행이 될 거고, 이제 방학 기간에는 정규를 수능 사고형 수업으로 끌고 가되, 다음 내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지식형 내용들, 예를 들면 문법이라던가 뭐 고전시가라던가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식형 수업을 요 특강으로 붙여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 특강은 제가 뒤에도 안내를 좀 드리겠지만, 이제 제가 3년 전에 이 지역에서 2022년 11월에 시작할 때부터 재원생들은 전부 다 무료로 특강을 진행을 해왔고요. 지금까지 계속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압니다. 어머님들이 이제 학원비 많이 드시는 거 알고, 또 이제 국어, 영어, 수학에다가 과탐 뭐 하고, 그다음에 방학 기간에 특강 뭐 이것저것 하시다 보면 부담이 좀 많이 되시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그런 거죠. 방학 때 우리 애들한테 특강료를 받아서 뭐 하나, 어차피 내신 때 조금 더 준비해서 좋은 성과 내고 잘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첫 해 시작할 때 이제 원장님께 제가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감사하게도 원장님이 그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학원에서도 흔쾌히 그렇게 하자고 이제 허락을 좀 해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해서, 아마 이제 본관 유료 특강도 있지만 좋은 선생님들이 무료 특강을 많이 해주셔서 방학 때 조금 더 시수를 좀 늘려서 정규 수업은 수능 국어로 가고, 그다음에 이 특강은 내신 때 필요한 내용들을 좀 선행해 나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업 방식은 4시간 수업인데요. 3시간은 제가 이제 정규 주차별 진도 계획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앞에 나와서 판서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요. 1시간이 실전인데, 실전은 컨텐츠가 크게 3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과제 검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1대1로 받고, 이제 테스트 보고 복습 테스트 보고 이렇게 하는데, 요 과제 검사랑 질의응답은 이제 전부 다 1대1로 좀 진행이 되고요. 강사인 제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 영상을 촬영하는 곳이 입시내 있는 수능관이거든요. 그래서 요 공간에 제가 보통 수업을 많이 하는데, 이제 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요 앞에 책상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 앞으로 아이들 한 명씩 불러내서 옆에 앉혀놓고 과제 검사한 거 피드백 주고, 이렇게 좀 더 고쳐와 보자라는 피드백을 좀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문 같은 경우에 왜 1대1로 하냐면, 아이들 상담할 때도 제가 항상 물어보는데 낯가리느라 질문 안 한다고 말하는 친구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도 제가 어떻게 하면 질문 개수를 좀 더 늘려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게, 옆에 앉혀놓고 이렇게 오늘 수업 들었던 거 중에서 또는 과제했던 거 중에서 이제 이해 안 됐던 거 뭐가 있니라고 이제 물어보면 옆에 앉혀놓으면 또 질문을 잘 합니다. 그래서 질문 개수 좀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수업 및 자료를 좀 설명을 드리면, 내신 기간 때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은 학교 수업 내용을 반영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좀 완벽하게 반영해서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 학교 가게 되면 학교 수업 내용 받아서 저한테 필기 보내주는 게 기본 과제가 될 거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보내주게 되면 제가 그걸 전부 다 모아서 중요한 필기들 취합하고 선별해서 그거 다 반영해서 이제 수업 교재 만들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 아이들 오면 제가 지켜보다 보면 반목 평일에 또 오는 친구들도 있고 주말에 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식사하시고 오시면 또 이제 피곤해서 혈당 스파이크 오셔서 이제 좀 조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계속 깨워드리기도 하고 뭐 하는데 또 이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연필 하나로 필기 다 휘갈긴 다음에 나중에 갖고 와서 제가 뭐라고 적은 거지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고민하다가 목마른 사람의 몸을 판다고 제가 이제 급하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일단 수업 때 진행되는 내용들은 제가 워드로 치거나 필요하면 손필기까지 전부 다 해서 수업 내용까지 다 반영한 복습 시트가 이제 매 내신 기간마다 학교 수업, 그 다음에 제 수업을 반영한 복습 시트가 이렇게 교재로 나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과제장도 나갑니다. 그때그때 시기에 맞게 뭐 모의고사 문항을 풀어야 되면 풀기도 하고 저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나가는데 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께서 이제 부탁을 하신 게 필기가 또 잘 안 외워져요 하셔갖고 이 필기 같은 거 빈칸 다 뚫어서 원크북 만들어 주셔야 해갖고 제가 이제 또 이제 투덜투덜 대도 아이들이 해달라는 거 웬만하면 다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내신 기간 진행하면서 원래도 있었는데 아예 그냥 워크북을 제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제작을 해서 요 필기가 전부 다 나오고 나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필기 반영된 것 중에 핵심어들 전부 다 구멍 뚫어서 이렇게 빈칸 채우기까지 워크북 만들어 좀 줬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느낄 때 요번에 좀 유의미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외웠다고 착각하는 부분들에 실수가 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에 띄게 줄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내년에 또 추가해서 이렇게 진행을 좀 할 예정이고요. 또 이제 내신 수업만 너무 하느라 수능 국어가 안 될까 봐 걱정해 주신 학부모님들이 좀 계시는데 사실 제가 24살 때 이제 오르비라는 최상위권 입시 커뮤니티에서 인강 강사로 데뷔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데뷔할 때 저는 수능 국어 강사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수능 수업을 훨씬 잘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내신 수업을 좋아해 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3년간 함께 했던 아이들 수능 수강생 성과고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엄청 기대했던 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2021년 11월에 맡았던 그 친구들이 함께 3년을 함께 하고 비로소 올해 첫 수능을 보는 해였거든요. 3년 동안 같이 키웠던 아이들이. 그래서 실제로 시험 전에도 기대를 좀 많이 했었고 잘 나올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도 있었습니다. 9월 모의고사까지 봤을 때도 성과가 좀 괜찮아서 그래서 실제로 수능이 끝났을 때 이제 종강할 때 제가 이제 수능 집중반 그러니까 내신반 끝나고 종강할 때 11월에 종강할 때 수강생 수가 한 35명 조금 넘어갔었는데 그중에 한 7명 정도 1등급 배출했고요. 그 다음에 2등급까지 하면 11명 좀 넘어가고 3등급까지 하면 20명 조금 넘는 숫자입니다. 그렇게 좀 배출이 됐기 때문에 방학 기간에는 이렇게 이제 수능 국어를 진행을 하고 수능 국어도 큰 걱정 안 해주셔도 된다. 제가 필요한 것들을 방학 기간마다 조금씩 채워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또 이제 방학 기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국어를 하면서 특강이 붙게 될 건데 정규를 수능 국어로 하면서 다음 내신을 위한 특강이 좀 붙게 될 건데 이런 식으로 이게 실제로 작년에 어머님들께 배부해 드렸던 안내문이고요. 보통 평일 기준으로 고1 같은 경우는 2시간 기준으로 주 2회 정도 들어가서 14회차 정도 들어가게 1월부터 2월까지 이게 이제 아마 진행이 좀 될 예정이어서 정규 때 독서문학 위주로 진행이 좀 되고 그다음에 요 1학년 같은 경우는 특강을 이용해서 예비 고1 때 필요한 뭐 고전 시간이나 문법 같은 것들을 지식형 수업으로 좀 채워 나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통은 방학 기간에는 평일에 이틀 오고 주말에 한번 정규 온다던가 지금은 이제 예비 고1이 전부 다 주말에 수업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거고요. 요 내용도 제가 어제 이제 상담 전화 드렸던 학부모님들께까지는 구두로 안내를 좀 드렸는데 좀 궁금해 하실까 봐 이렇게 한 번 더 넣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머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게 오케이 알겠다. 네가 수업 많이 하는 것도 알겠고 과제가 많은 것도 알겠고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과연 그거를 잘 이행할까 봐 이제 걱정이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고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된 게 올해 이제 졸업시켰던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이제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예비 고1 때부터 요번에 고3 때까지 다녔고 그다음에 이제 그 친구가 내신이 1학년 때 조금 아쉽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근데 열심히 하는데 조금 내신이 미끄러지고 모의고사 좀 미끄러지던 친구예요. 3년 동안 계속 피드백 주면서 계속 같이 준비를 했었고 결국 이제 요번에 정시로 어느 정도 점수대가 나와서 이제 요번에 문과랑 이제 이과에서 스카이 고대랑 연대 정도 지금 견주고 좀 어디 쓸지 엊그저께 와서 상담하고 갔었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던 것 중에 국어 공부하는데 3년 동안 누구누구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게 뭐니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매일 꾸준히 했던 거라고 대답을 했었거든요. 제가 거기서 이게 진짜로 왜냐면 그 친구는 이제 고3 기준으로 봤을 때 고2 때 이미 11월 모의고사를 봤을 때 100분위가 수능 기준으로 국어가 현역이랑 경쟁했을 때 안정적인 100분위 99가 나왔었어요. 그걸 맞추는 게 목표였었고 그래서 제가 고3 올라갔을 때 이 정도면 아예 정시로 돌려도 되겠다고 정시로 넘어가서 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고3 6월, 9월 수능까지 전부 다 100분위 99였습니다. 언어 매체 봤는데 근데 그렇게 잘하는 친구가 저한테 뭐가 도움이 됐냐라고 물어봤을 때 매일 꾸준히 하는 게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던 게 저한테는 좀 큰 어떤 깨달음 같은 거여서 올해는 이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과제를 좀 매일 하고 꾸준히 하고 이제 수업을 국어를 이제 평일에 오겠지만 안 오는 날도 오는 것처럼 관리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일단 데이별 주간 과제장이 이런 식으로 아마 방학 기간 동안에 제공이 좀 될 거고요. 주차별로 제가 아예 데이별로 소분을 해서 독서랑 문학 지문들을 꾸준히 풀어나갈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제공이 되고 그거에 대해 한 지문 한 지문 조금 완벽하게 분석해 나갈 수 있도록 오답 노트까지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까지는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 과제 해설 영상이랑 일간 보고를 붙여놓은 게 이거 줘도 아이들 안 해오는 애들은 안 해옵니다. 제가 올해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게 그 해설 영상이랑 일간 보고가 이제 아이들 오답 노트 어떻게 작성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해설지 봤는데 이해가 안 돼요. 어려워요. 그냥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제가 올해는 그냥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냥 갈아 넣어서 과제장으로 나가는 모든 문항, 모든 지문, 모든 문제, 모든 선지에 대해 손풀이 영상이 지금 올라가고 이미 있습니다. 이걸 이제 기존의 재원생 학부모님들께는 제가 문자로도 안내 드렸고 아이들 매일 데일별로 수강하고 과제방에 좀 올려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안내 문자까지 이미 나간 상황이죠. 어머님들 받아보셨을 거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지금 그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데이별로 과제 끝나면 보충 영상 수강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제가 모의고사 지문들, 고3 지문들 거 중에서 이제 좀 쉬운 거부터 해서 난이도를 올려갈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문을 같이 어떻게 읽는지 패드로 이렇게 찍어서 전문항, 전선지 다 올라가고 있고요. 저 이거 새벽에 찍어요, 학부모님들. 그래서 아이들 집에서 꼭 좀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답 노트 어떻게 작성하는지 모르겠어요 해서 이게 초반에 어떻게 하는지만 제가 습관을 잡아주면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양을 쳐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습관을 만드는 게 좀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답 노트도 제가 같이 작성해주고 어휘장까지 찾아올 수 있게 일단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아이들 요거 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별로 보고하게 해서 지난 1주 이제 진행했을 때 과제 이행률이 지금 예비고1 친구들 한 50명 정도 되는데 제가 현장에서 한 번 더 체크하거든요. 그 중에 6명 정도 빼고 다 해왔어요. 다 해왔고 영상도 거의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아이들에게 좀 뭔가 유의미하구나. 왜냐하면 학기 중 되면 데이별로 매일 못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신 들어가게 되면 영수하고 뭐하고 수행평가를 매일 국어 공부 못합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내신 이제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 복습 돌리면 되는데 국어를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방학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좀 힘들어해도 어머님들께서 좀 집에서도 동기부여 좀 해주시고 저도 오면 칭찬 많이 하고 아이들 이렇게 올릴 때마다 누구누구 최고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 꾸준히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진행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내신 기간, 요건 이제 방학 기간 동안에 진행되는 어떤 과제랑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리 및 자습 관련해서 요건 이제 내신 기간 때 진행이 되는 건데 우리 아이들 3월 넘어서 내신 기간 들어가게 되면 제가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어머님들께 주말에 이제 보통 오전, 일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 반까지 해서 이제 1시부터 수업에 들어가요. 그래서 남는 시간이 그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불러서 아이들 불러서 이제 보내주시면 학원에 와서 이렇게 선배들처럼 자습하고 이 시간 이용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기 중에는 매일 국어 공부를 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걸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완벽하게 복습 끝내고 과제 좀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렇게 해서 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말에 내신 기간 때 되면 종교 행사나 가족 행사로 인해 못 오는 경우는 학부모님들께서 연락 주시면 제가 이렇게 아이들 집에서 공부하고
타이머랑 공부한 내용들 피드백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진행을 좀 할 예정이고요. 이제 올해 해보니까 이렇게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유야무야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제가 조효쌤을 좀 많이 뽑았어요. 많이 뽑아서 주말 동안에 이제 제가 없는 시간에도 타임대를 정해서 다른 시간대라도 와서 좀 공부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 개편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질의응답입니다. 가끔 이제 보통 홍보물들 같은 거 올라오는 거 보면 이제 비대면 질문을 받아주는 거 자체를 뭔가 장점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국어는 일주일에 한 번 올 건데 그럼 6일 동안 당연히 질문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게 그닥 장점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그랬을 때 누구는 질문을 하고 누구는 질문 안 합니다. 누구는 좋은 질문을 하고 누구는 제가 봤을 때 효율이 떨어지는 질문을 하거든요. 제가 올해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건 진짜 여기인데 질의응답인데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양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게 할 수 있을까? 1. 두 번째는 질문을 질적으로 고양할 수 있을까? 이거든요. 요거에 대한 고민이 좀 담겨 있는 부분이고요. 보통 우리 아이들 처음 질문할 때 어떻게 질문하냐면 그냥 모르겠어요. 잘 이해가 안 돼요라고 하는데 사실 그 질문에 담겨 있는 의도는 내가 고민하긴 귀찮고 너가 한번 설명해봐 이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제 제가 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설명해 주면 좋겠죠. 아이 입장에서. 근데 그게 아이의 학습 태도나 앞으로 국어 공부 방향에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남의 생각을 듣고 이해한 척하고 넘어가면 사고력이 안 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아이가 질문하면 교정을 해줍니다. 누구누구야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건 없고 지문을 원래 국어는 3-4번 다시 읽어봐야 되는 거고 누구누구가 그렇게 읽어봤을 때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지를 누구 생각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라고 교정해 나가고요. 그 과정이 한 달, 3개월, 6개월 정도가 되면 실제로 이게 고1 선배들 질문 내용인데 질문 내용이 이제 10줄이 넘어가죠. 네.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자기 생각을 스스로 고민을 해보고 그걸 이제 확인하고 교정받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되면 국어가 어느 정도 혼자 할 수 있는 느낌의 자습력이 좀 완성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부터는 양만 쳐나가면 됩니다. 저는 계속 질문에 대한 교정과 피드백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질적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질문 많이 하게 하려면 이제 우리 아이들 애기들이기 때문에 칭찬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네 이렇게 하고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최대한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뭐든 일단 질문하면 쩐다 이렇게 해주고 최고 하면 이제 또 아이들 하트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약간 이게 이제 애기들일 때고 요게 이제 종강 전에 선배의 질문이거든요. 3학년이 되면 이게 당연해집니다. 그럼 자기가 이제 이렇게 이 친구도 이 위에 질문 일단 1번을 했어요. 했는데 제가 여기까지 맞는데 여기 조금 아쉬운데 다시 해볼까 했더니 재도전하는 거죠. 재도전해서 그럼 이건 맞나요? 이렇게 도전하고 완벽 이렇게 하면 신나고 또 가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국어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게 기껏해야 학원에 와 있는 시간 일주일에 한 번 4시간이에요. 무조건 집에서 국어 공부 꾸준히 하게 만들고 집에서 계속 질문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게 할 수 있을까가 지금 제 고민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 넣어서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하면요. 그 2022년 11월에 제가 이제 이 지역에서 입신 이쌤이라는 학원과 함께 개원을 하고 제 수업을 개강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그때는 저도 뭐 듣보잡이었고 입신 이쌤의 학원도 그냥 듣보잡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학원이니까. 그래서 뭐 학원바를 받을 수도 없었고 애초에 저는 그때도 이제 생각할 때 어떤 마인드가 그러니까 제 수업이 단순히 입신은 이쌤이라는 학원에 있는 한 국어 수업이 되기보다는 김민수가 국어 수업을 좀 하는 입신의 이쌤이 되기를 원했었고 저는 이 얘기를 원장님께도 좀 드렸고 그걸 목표로 지난 3년 동안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 이제 올해 종강을 했는데 3년을 돌아보면 그 친구들이 항상 저의 좀 자랑과 자부심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좀 감사한 친구들이고 그래서 끝까지 올해는 특히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제가 올해 새롭게 또 앞으로 저의 3년간의 어떤 자랑과 자부심이 될 친구들을 이제 만나게 됐죠. 이미 사실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만나고 같이 좀 준비를 하는 요 과정에서 지금 보내주시고 계신 학부모님들께 제가 좀 약속을 드리는 건 그때 2022년에 처음 개강할 때 그때 그 절박한 마음으로 올해는 이제 저를 믿고 좀 먼저 선택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그 선택이 조금 후회가 되시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많이 준비해 봤거든요. 그래서 또 3개월 동안 그리고 또 앞으로 내신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좀 열심히 잘해보겠다 말씀드리면서 이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